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부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9년 9월 7일 토요경마 이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명절 휴장입니다. 명절 휴장을 앞두고 이번 주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이겨야죠. 또 해마다 강민지 추석 명절 전에는 대박으로 한구라를 챙겨 드렸어요. 자, 올해도 무조건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이 괜히 말로만 드릴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작년 추석 전에, 작년 추석 휴장 전에 어떻게 맞췄나 한번 살펴봤더니 2018년 9월 15일 경주였네요. 3번 천지보배, 4번 베스트메이드를 129.6배짜리 고배당을 주력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또 2번 서울레벨의 스페셜 스톤 45.4배짜리도 추천 경주로 때려 먹었죠. 강민의 게시판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강민이 이 팩트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 추석 휴장 전에도 대박으로 한구라 챙겨 먹었고, 또 재작년 2017년도도 보니까 12번 어나더 스마트원의 10번 최고머니를 80.7배짜리를 메인 승부로 강배팅으로 또 조져 먹었죠. 그리고 장산시티 다이돌핀도 84.6배짜리. 재작년 추석을 앞두고도 80배가 넘는 메인 승부를 주력으로 때려 먹었습니다. 또 재재작년이죠. 2016년 또 메인 승부를 보니까 7번 홀리데이 드림의 1번 클린오핑거를 54.7배짜리를 또 강배팅으로 조져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마다 명절 휴장 전에는 강민이 대박으로 한구라를 챙겨 드렸습니다. 말로만 하는 이번 주 무조건 이게 그런 게 아니고요. 강민이 이 가을 추석 휴장 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을 해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추석 전에는 한구라를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오늘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4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 12경주입니다. 4경주, 8경주, 9경주, 11경주와 12경주 4, 8, 9, 11, 12 4, 8, 9, 11, 12 4, 8, 9, 11, 12 승부처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모 입군 1000m 별정 A형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딱히 믿고 들어갈 만한 인기마가 보이진 않습니다. 김덕현의 9번마 장수나붐이 직전 경주에서 자력 입상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배당팔에 머리를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 전에 6월 15일 경주를 보면은 내축으로 기대는 맛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직전에 외곽을 도니까 모래를 맞지 않으니까 더 잘 뛰더라. 그래서 9번 장수나붐이 게이트 외곽인데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보고요. 11번마 최강캠프가 직전에 출정 공백이 길었던 마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판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1300보다는 줄어든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휴양하기 전에 3월 30일 경주에서 이 외곽으로 이렇게 좀 빠가시길 하면서 실격패를 당했던 마필인데, 그렇게 좀 외곽 기대는 모습은 많이 교정이 됐어요. 11번 최강캠프도 관심권이고, 12번 블레이드 스톰이 출전 공백이 길어졌는데 이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죠. 줄어든 1000m 경주 거리는 이 마필에게 무조건 유리해진 조건이라고 봅니다. 12번 블레이드 스톰도 관심권인데, 요거는 공백이 길어졌기 때문에 현장까지 좀 고민이 필요하겠고요. 오히려 7번 해샘찬이라는 마필이 역시 작년 12월 달에 뛰고 공백이 굉장히 길어진 마필인데요. 이게 해샘찬이 데뷔 초부터 배당판 바람을 상당히 불었던 마필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인기 3위로 팔리고 깨진 이후로 공백이 길어진 거죠. 바로 휴양을 다녀오면서 올해 초 1월 달부터 휴양을 다녀오면서 공백이 길어졌는데, 7월 12일 날 재검 내용을 보니까 말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데뷔 초부터 바람을 불었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7월 12일 경주를 보니까 모래에 대한 반응도 나쁘질 않았고, 그냥 꾹 누르고만 들어가면서 상당한 여력감을 보였는데, 7번 해샘차는 이거는 더 뛴다고 봅니다. 일단은 마체중이 35kg가 주행심사에서 마체중이 35kg 늘었는데, 체중이 늘면서 마필의 근성,
능력까지 살아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7번마 해샘차는 복귀 전이라도 이게 인기도에서 살짝 좀 밀려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반드시 노림수를 둘 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 11번, 12번 이런 게 인기마로 팔리지만 7번 해샘찬도 여기서는 충분히 자력 승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하는 7번마 해샘찬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입군 1000m 별정 A형 경주 2세 신마 경주입니다. 1착 상금이 3,420만원, 4군에 해당하는 두둑한 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출전 마필 모두가 이빠이 강공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주행심사 때 내용을 봤을 때 뭐 딱히 눈에 띄는 마필은 없어요. 이 7번마 거센질주가 문성기수가 안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도 배당팔에 머리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8월 9일 주행심사 때 여력감도 있었어요. 다만 모래에 대한 검증은 되질 않았습니다. 이 선행마 외곽에 바짝 붙여가면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갔던 녀석이라서 실전에서 모래를 맞으면 어떻게 뛸지는 이런 거는 좀 검증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버리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충마로 넣고 들어가기는 조심스럽고, 오히려 안쪽에는 2번 위너블루가 8월 10일 데뷔전에서 이게 은근히 배당판 바람을 많이 불었고요. 또 예상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강민이 데뷔전부터 노렸던 녀석인데 아쉽게 3착에 머물긴 했습니다만 이 위너블루가 못됐다기보다는 나머지 마필들이 너무 잘 뛰더라고요. 그냥 선행을 나섰던 그 컴플리트 킹덤하고 마성투원 앞선의 두 마리가 그냥 따당으로 끝나버리면서 3착에 머물렀지만 경주 내용적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 위너블루가 7월 5일 주행심사 때 능력 미달을 되는 모습을 보면요, 그때 약간 스타트도 늦었지만은 겁이 많다 보니까 그냥 뭐 깡바닥까지 훅 쳐졌던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모래 적응력도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7월 12일 날 주행 재검에서 보니까 모래를 맞지 않고 여력감을 보였고, 직전 데뷔전에서는 모래를 맞고 쫓아가면서도 끈기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번 주행심사 2번, 한 번의 실전을 통해서 차츰차츰 살아나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위너블루가 좀 더 안정적인 전력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신마 경주는 현장감을 최대한 살리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뭐 현재로서 뭐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우선 관심만은 2번마 위너블루, 이게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2번 위너블루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입군 1300m 별정 시형 경주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도가 있습니다. 이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볼 편성입니다. 아마도 안쪽 게이트 2번 아워사이먼이 이게 인기마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일단 8월 9일날 주행 휴양 재검 때 내용이 상당히 좋았죠. 스타트도 빨랐고 시종 붙들고 여력감이 있었어요. 다만 오늘은 복귀전인데 1300m가 좀 조심스러워요. 이게 작년 12월 달에 데뷔전에서 선행을 나서고 무너진 거거든요. 그리고 3월 9일도 보면, 휴양하기 전에 3월 9일도 보면은 그야말로 최적 전개, 꽃 전개를 풀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대차로 바닥을 쓸어버렸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1000m 주행 심사는 잘 뛰었지만 1300에 대한 검증은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7번마 아라시가 직전 경주에서 뭐 깜짝 입상을 성공했어요. 거의 뭐 늪바라고 아예 깡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임력이 좋았는데, 원래는 이게 아라시가 추임마가 아니고 선행마죠. 선행을 했다가도 무너진 적이 여러 번 있는데 6월 15일 경기를 보면은 그때 좀 5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아주 편하게 갔어요. 그리고 적절하게 힘한 배를 잘 했는데도 무너진 겁니다. 근데 직전에는 추입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직전에는 1000m였기 때문에 오히려 추입이 됐다고 봐요. 근데 다시 늘어난 1300 경주거리는 7번 아라시는 검증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이 거리 적성을 넉넉하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전에 추입으로 입상을 했다고 해서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전에는 1300 선행을 나서고도 무너졌던 녀석이라서 7번 아라시도 검증은 좀 필요한 인기마로 보고요. 8번마 금노래가 직전에 깜짝 고배당을 터뜨렸어요. 근데 아주 편안하게 선행을 나서면서 압박을 받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버틸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8월 11일 경주는요, 그날 선행만 나서면 뺑뺑 잡아 돌았던 주로였어요. 자, 8번은 금노래가 여기서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그거 장담하기 어렵고요. 쫓아가는 전개로는 보여준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2번, 7번, 8번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모두 다 검증이 필요한 녀석들입니다. 자, 여기서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외곽에 있는 12번마 캐럿시커라는 마필인데요. 캐럿시커가 원래는 선행마입니다. 원래는 앞장을 까야 더 뛸 수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는 상대 선행마가 좀 강하기도 했지만은 의도적으로 좀 쫓아가는 그런 전개를 풀어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20일 경주에서는 거의 착차가 없이 걸음을 남기는 모습을 보였고, 직전 경주도 뭐 꾸역꾸역이긴 했습니다만은 추위권에서 쫓아가서 끈기를 보여줬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12번 캐럿시커 같은 마필이 주행 습성을 이제 완전히 변경을 한 겁니다. 전적만 놓고 보면 이거는 뭐 막건질하기 힘들죠. 17점 빵빵빵입니다. 하지만 3착 한 번 있네요. 17점 빵빵이에요. 근데 오늘 편성 자체가 일단 1300에서 조심스러운 인기마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12번 캐럿시커는 여기서는 한번 좀 고배당을 찐하게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 좀 안 팔리죠. 이런 거는 안 팔리기 때문에 12번 캐럿시커도 관시권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놓고 때릴 마필은 강민이 계속 고배당을 째려보고 있는 녀석인데요. 그거는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고배당 관심마는 12번 캐럿시커, 12번 캐럿시커를 고배당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분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짭짤한 매당을 공략하는 퇴경마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혼전 편성입니다. 배당이 엮일 수밖에 없는 판때기로 보여집니다. 당일 어떤 놈이 인기마로 팔릴까 사실 가늠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1번만 웃게 해줄 거가 1번 게이트를 잘 뽑았어요. 직전에도 인기 3위로 팔리고 깨졌던 녀석인데요. 1번 웃게 해줄 게가 인기마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3번마 비사연이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역시 앞선에서 전개를 끌어갈 수 있는 마필이라서 인기마로 팔릴 편성이고요. 11번마 금노열이라는 마필이 또 최근 액면이 꾸준하죠.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그래서 1번, 8번, 11번 이 세 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를 팔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 세 마리 중에서 강민이 놓고 때릴 충마가 없습니다. 1번만 웃게 해줄까에는 직제로 인기마로 팔렸을 때에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완전히 삭제 처리를 했던 마필이에요. 이 웃게 해줄게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게이트에서 얼만큼 편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8번마 비사연이 승군전인데 직전에 여력감이 많았죠. 2착을 했던 마필을 8마신 압승을 했어요. 위너마운틴이죠. 위너마운틴 또 싱싱장수 이런 마필을 8마신에 압승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5월 25일 경주에서는 이게 깜빡이로 팔렸을 때에 데뷔전에서 깜빡이로 팔렸을 때 강민이 완전하게 삭제 처리했던 마필이거든요. 이 비사인이라는 마필도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모래를 맞으면 그냥 훅 쳐지는 그런 악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2월달 그러니까 올해 초 2월달 주행심사에서 보면 모래를 맞고 능력 미달이 됐거든요. 모래를 맞으니까 그냥 뒤로 훅 쳐졌던 그 내용이 있어서 5월 25일 날은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는 어렵다. 그냥 꺾었던 녀석인데 여기서 지금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그거는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대 선행마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11번마 금노열이라는 마필이 인기마로 팔 텐데 최근에 뛰는 내용을 보면 정말 그림처럼 전개가 잘 풀렸습니다. 직전에도 중위권에서 안쪽 최적 6월달도 최적 전개 그 전에 4월달도 꽃 전개를 풀어가면서 깨졌던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외곽 게이트가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없죠. 1번, 8번, 11번 인기마 이 세 마리 요 세 마리가 조금 더 팔릴 상황인데 다 충막감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충막감이 아니고요. 강민이 여기서 아주 찐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고배당 관심마 지금 두 마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 고배당 관심마 두 마리 중에 한 녀석을 충마로 놓고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려 조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번만 달리는 에이스가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직전에 급료라고 같이 뛰면서 졌죠. 그런데 다시 뛰면 달리는 에이스가 급노열 정도는 이길 수가 있겠다. 그런 복귀 내용이 잡힙니다. 그래서 6번 달리는 에이스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요. 자, 놓고 때릴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외가 좀 전개가 좀 상대적으로 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안 팔려요. 한 인기도에서 한 7위권, 8위권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는 뭐 놓고 때릴 마필입니다. 강민이 계속해서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요. 여기 놓고 때릴 충마가 있어요. 놓고 때릴 충마, 고배당 충마를 세워놓고 언급해드린 인기와 동반 입상을 하더라도 중배당은 충분히 나와주는데요. 뭐 6번만 달리는 에이스와 손붙 잡고 들어오면 이거는 뭐 폭탄 구구가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인기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번 4경주는 화끈한 배당을 노리는 추천 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000m 별정 A형 경주 2세 10마 경주입니다. 8마리 단천한 편성인데요.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데뷔전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주행심사 내용을 쭉 보면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마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마도 김영근의 3번마 브레이브퀸이 인기바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8월 9일날 주행심사 때에 대하식발로 선행을 나서면서 상당한 여력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래에 대한 검증은 되질 않은 거고요. 4번마 문화킹도 초반 스피드가 나쁘질 않습니다. 1억이 넘는 고가의 마필인데 선행을 나서면서 여유를 보였는데 역시 모래에 대한 검증은 되질 않았고, 5번마 찰리 스타일이라는 마필이 8월 9일 주행심사 때 보면 스타트 나오면서 약간 내측으로 좀 기댔거든요. 근데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하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선행을 나섰어요. 그러면서 상당한 여력감을 보였는데 5번마 찰리 스타일이 여기서는 한번 몰아서 선행을 가면은 안쪽에 3번, 4번보다는 찰리 스타일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초반 SF 타임이 14.22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브레이브퀸이나 문화킹보다는 좀 덜 팔릴 거예요, 이게. 근데 내용적으로, 주행심사 내용적으로 스타트가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간 거랑 밀어서 선행을 간 거랑은 다르죠. 그래서 5번마 찰리 스타일이 지금 앞선에 가는 마필 선행권에서는 약간 좀 주목을 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찰리 스타일도 여기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6번마 썬포레가 8월 9일 주행심사 때 보니까 역시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 전개를 풀어갔는데, 그 전에 7월 26일 경주를 보면은 모래를 맞으니까 아주 깡바닥까지 밀렸던 녀석이거든요. 이것도 모래를 맞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3번, 4번, 5번, 6번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모래된 검증이 되질 않은 거예요. 1번마 큐피드 가이도 마찬가지죠. 주행심사 때 내용을 보면 1번 게이트였는데 안쪽을 파면서 또 모래를 맞지, 안쪽을 파면서 모래를 맞지 않았고, 또 결승선에서 외곽을 돌리면서 또 모래를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큐피드 스카이도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1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전개 상황이 꼬이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은 7번마 글로벌 에이스가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뭐 문세영 기수가 안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강등 의지는 읽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1억 6,900만 원짜리 상당히 좀 비싼 마필인데 8월 9일날 주행심사 때 내용은 일단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혈통적으로도 이 투스텝 살라의 자마인데요. 투스텝 살라 하면은 부산 경마장에 있었던 그 틀리 투스텝이 있죠. 강민이 예전에 또 고배당을 때려본 것도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 스트릿 틀리 투스텝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7번마 글로벌 에이스는 요거는 데뷔전부터 좀 바로 주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1번, 3번, 4번, 5번, 6번 뭐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있지만은 오히려 7번마 글로벌 에이스는 선의권에 쫓아가서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만은 7번마 글로벌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강축마를 세워놓고 후착을 찾는 레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안쪽 게이트 인기원의 2번마 초인강자를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두 번의 실전에서 빠르게 살아나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데뷔 전부터 배낭반 바람이 많이 불었던 녀석이고요. 직전 승군전에도 인기 1위로 팔렸는데 1300 첫거리라는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긴 했어요. 그래서 초인강자를 축마로 놓고 가진 않았는데 이걸 주력 막건으로 때렸죠. 이 제이콥을 놓고 들어갔던 경기였습니다. 제이콥의 초인강자를 2번, 5번을 23.8배짜리를 주력 막건으로 때려 먹었습니다. 발주 자체가 빠르진 않아요. 근데 모래를 맞고 쫓아가면서도 안쪽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도 뚝심이 좋기 때문에 2번만 초인강자는 오늘 2번 게이트에서 다시 한번 꽃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2번 초인강자는 이편성에서는 꺾고 갈 수가 없어요. 2번 초인강자를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후착에서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팔립니다. 뭐 안쪽에 태풍 아이지도 팔릴 것이고 또 뭐 배낭판 바람을 불어줄 마필이 굉장히 지금 여러 마리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후착권을 좀 압축을 해서 때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4번마 미사일 캔디가 직전 경주에서 9.3배짜리를 압축 승부로 적중했던 마필입니다. 어차피 뭐 수호라는 대가리가 서 있었기 때문에 후착을 붙이는 경주였는데 미사일 캔디가 내선을 파고 들어가면서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입상을 했거든요. 오늘도 그러한 전개가 가능하죠. 8번마 라운 미라클은 직전 경주 1300으로 경주 거리를 줄여서 나오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을 한 건데요. 경주 내용적으로 어부지리가 아닙니다. 4월 달에는 1700에서 또 9.8배를 적중했던 마필인데 이 마필은 원래 1300에서 강점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예전에도 1300에서 항상 좀 가능성을 보여줬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8번마 나온 미라클도 다시 한번 관심권으로 가져갈 마필이고요. 11번 PK군항이 직전에 이 블레싱 로드 같이 져서 졌어요. 승군전이었는데 좀 열심히 타고 깨지긴 했어요. 근데 다시 뛰면 블레싱 로드 정도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10번 PK군항도 관심권. 뭐 마패봉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좀 뭐 쳐다볼 만한 마필이 여러 마리 또 있어요. 뭐 코일로도 그렇고. 근데 다 가져갈 수가 없죠. 다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좀 구멍수를 압축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2번마 초인강자는 축마인데 2번은 축인데 후착에서 어떤 놈을 붙이느냐. 관심 많은 4번마 미사일 캔디, 8번마 라운 미라클, 11번 PK 군항 중에서 이 중에서도 한 마리를 선택을 해서 일단 한 방을 때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놓고 4번, 8번, 11번 중에 한 방 막건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좀 현장 배당 상황까지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우선 관심만은 2번마 초인 강자를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오픈 1400m 별정 비용 경주 HRI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1착 상금이 8,550만원, 두둑한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당연히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강공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선 눈에 띄는 마필이 안쪽에 1번마 심장의 고동이라는 마필인데요. 직전 일간 스포츠부의 대상 경주 상대들이 상당히 셌습니다. 그 막강한 편성에서 이게 대가리를 쳤는데 여력감이 대단했죠. 선두권에서 외곽을 이렇게 좀 비비면서 전개가 좀 무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력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심장의 고동이 지금 전적 표에는 가려져 있습니다만 올해 초 4월 달에 보면은 그때 이 외곽 결승선에서 외곽으로 크게 사용을 하면서 바깥쪽 펜스에 붙여서 들어가면서도 대가리 친 적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좀 빠가식기 악벽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뛰는 내용을 보면 그런 주행 악벽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5월 10일 날 코리안 더비에서 자력 입상을 성공했고 또 직전 경주도 넉넉하게 대가리 쳤는데 이거는 덧뛸 마필로 봅니다. 몰에 대한 적응력도 나쁘질 않거든요. 그래서 1번 심장의 고동은 이 편성에서는 뭐 꺾어가기가 어려운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문제는 이 후차권에서 8번만 러닝복수 아마 이게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일단 3월 24일날 심장의 고동과 같이 입상을 했을 때 1마신의 착차 거의 뭐 대등한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최근에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압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프상 이런 것들이 깜빡이로 팔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8번 러닝복수는 검증이 필요한 마필 아닙니까?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면 러닝복스가 직전에 5군에서 뛴 거예요. 5군에서 4군으로 승군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점핑 출전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 마필들 보면 다 2군이에요. 지금 뭐 2번 해우도 2군, 토암산파우도 2군, 뭐 초인마도 2군, 뭐 이런 마필들이 지금 다 2군 마필들을 상대로 뛰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러닝복스는 이거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는 뭐 상대 선행마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유지하고 뛴 건데, 오늘은 또 여기서 선행도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8번 러닝복스가 깜빡이로 팔린다. 이건 뭐 도무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인기마 8번 러닝복스는 강민은 웬만하면 접어놓고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 10번마 초인마 같은 마필이 기본 사이즈는 여기서 뭐 충분히 대고도 남는 마필 아닙니까? 직전 경주에서 일간 스포츠에서 아주 무기력하게 깨졌어요. 직전에 한번 못 땄다고 해서 이거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게 초인마가 기본 사이즈는 절대 약한 마필이 아닙니다. 이 이세마 시절에 경기도지사배를 우승했고, 또 과천시장배를 우승했고, 브리더스컵까지 연투를 하면서 이세마 시절에 대상 경주를 3연타를 한 거죠. 3연속 입상을 한 마필이죠. 그리고 작년 코리안 더비에서 3착. 또 작년 9월 HKJC 그 트로피 특별 경주, 거기서는 마스크를 이겼어요. 마스크가 능력만 아닙니까? 마스크 오늘 나오잖아요. 후반부에 11경주 나오네요. 11경주에서 마스크가 1군 경주인데 대가리로 팔려요. 그 마스크를 초인마가 이긴 거예요. 그것도 마스크가 선행을 했는데 그걸 결국은 때려잡더라고요. 초인마가 능력 사이즈는 여기서는 뭐 제일 세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사실. 그런데 추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데뷔 초에 보면요, 초인마가 1200에서 1400에서 빠른 페이스에서 선입 전개를 딱 붙여가면서 한 발을 더 쓰는 그림도 좋았거든요. 1400 경주거리는 초인마에게 오히려 불리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인마를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심장의 고동은 이거는 뭐 웬만하면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후차권에서는 10번만 초인마, 이거 딱 일단 기본 막건은 1번 1텐이에요. 1텐은 기본 막건으로 사두셔야 됩니다. 1텐은. 그래서 이번 7경주 HRI 트로피 경주는 1번 10번 기본 막건은 1번 10번 막건이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오픈 1400m 별정 비영 경주 3세 이상마의 레이스입니다. MJC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7경주, 8경주, 또 다음 9경주, 10경주, 11경주까지 연속해서 특별 경주가 펼쳐지는데요. 상금은 동일합니다. 1착 상금이 8,550만원짜리 두둑한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이번 8경주는 배팅 강도 올려서 들어갑니다. 승부처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민이 주중에 이번 8경주를 미리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무조건 승부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게 꼭 집어놨던 경주예요. 왜냐하면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있잖아요. 여기는 뭐 확실하게 놓고 때릴 강민의 승부지 관리마가 있습니다. 근데 인기도에서 살짝 좀 비켜 있을 상황이라서 배당 가치도 충분해요. 지금 9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뭐 어느 놈 하나 쉽게 죽을 말이 없어요. 뭐 7번 스트롱러너, 요거는 죽을 수 있겠네요. 7번 스트롱러는 이제 꺾어진 전력으로 보고, 7번은 좀 약하게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마필들은 1400에서 뭐 한 칸씩 할 수 있는 그런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난타전이고 혼전인데 또 전개 상황의 변수를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대번 8경주는요, 일단 적중만 되면 배당은 두둑하게 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확실하게 대가리를 세워놓고 때릴 수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 최근에 인기마로 팔렸을 때에 좀 불안하다 꺾어들였던 녀석이 지금 몇 마리가 보이거든요. 일본 흥부자 같은 경우도 직전에 인기마로 인기 3위로 팔았을 때 완전히 꺾었죠. 꺾을 만한 이유를 강민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강촌의 별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기에서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책임지고 삭제 처리했던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들이 1400에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8경주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일단 적중이 되면 배당은 두둑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판택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는 노림수를 두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8경주는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1200m 별정 B형 경주 SLTC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역시 일착 상금은 8,550만원 두둑한 상금이 걸려 있는데요. 자, 이번 9경주는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가만 보면 좀 거품기 많은 인기마가 몇 마리가 보여요. 그리고 또 인기도에서 살짝 좀 밀려있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도 여러 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경주를 좀 맥락을 살펴본다면은 최근에 이 KNM배라든가 또 뭐 뚝선배라든가 TCK 안말 특별경주라든가 최근에 대상경주 특별경주 뛰었던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나오고 있고 또 그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려요.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편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최근에 이 1600이나 1400 그런 경주거리를 떴던 마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오늘은 경주거리가 1200으로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핸디캡이 아닌 별정 경주로 펼쳐지다 보니까 부담 중량의 편차를 꼼꼼하게 살펴야 돼요. 5번마 화기가 아마도 여기서 배당판에 깜빡이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문세영 기수가 안정이 올라왔고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잖아요. 근데 조건적으로는 화기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일단 경주거리 줄었는데 나머지 마필들이 1200에서 오히려 강점을 보이는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있고요. 또 별정 경주인데 부담장이 직전보다 4kg가 늘었어요. 오히려 직전에 화기와 같이 쪄서 깨졌던 이 오케이퀸이라는 마필이 조건 자체는 훨씬 더 유리해진 거 아닙니까? 1200에서 강점을 보이는 마필이고 부담 중량도 상대적으로 2kg밖에 안 늘었으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좀 조건상의 유리한 불리함도 좀 살피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여기는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여기서는 뭐 안 빠진다 확신하는 충마가 있어요. 인기도에서 이게 어차피 이번 경주가 혼전이기 때문에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확실하게 대가리를 세워놓고 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품 인기마 두 마리는 완전하게 삭제 처리하고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중배당이 중고배당까지도 나와줄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는 자신 있게 붙어봅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1800m 별정 B형 경주 JRA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역시 일착 상금 8,550만원의 두둑한 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출전 마필 모두가 이빠이 강공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 눈에 띄는 마필이 한 마리 있죠. 안쪽에는 2번마 KM블루가 되겠습니다. 문세영 기수로 안장을 교체를 했는데요. 직전에 김영근 기수가 인기 1위 배당팔에 강축으로 팔리고 깨졌는데 정말 말을 못한 겁니다. 그렇게 타면 안 됩니다. 그 천마라는 마필이 김옥성 기수가 그냥 김옥성 기수는요 추임마 가지고도 선행을 가는 이 전개를 무시하고 타는 기수예요. 그러니까 김옥성 기수가 천마를 가지고 선행을 가는데 그거를 외곽에서 넘어가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김옥성 기수 타도 절대 안 넘겨주죠. 결국 그 천마와 이 KM블루가 두 마리가 비비면서 앞선이 뭉개졌던 경주잖아요. 직전에는 김영근 기수가 말을 잘 못한 겁니다. 이게 뭐 모래를 맞고 쫓아가서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5월 5일 경주를 보면은 선두권 뒤에 바짝 붙여가면서 2300m를 입상을 한 마필이거든요. 문세영 기수라면 그렇게 타지 않습니다. 이번만 KM블루는 직전 경주에서 능력이 없어서 깨진 게 아니고 말을 잘 못탔기 때문에 오바지라다 깨진 거기 때문에 이번만 KM블루는 여기서는 뭐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충분하겠습니다. 2번을 배팅의 중심에 두고 후착을 찾는 레이스로 보는 건데요. 그런데 후착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마 9번만 하바나 찰리가 직전 경주에서 상대들이 워낙 강했죠. 오너스컵 대상 경주. 그 막강한 상대들 틈에서 깨졌기 때문에 이게 인기바로 팔릴지 모르겠는데 강민이 볼 때는 이거는 거리에 대한 검증은 좀 더 필요한 마필이라고 봐요. 1800m는 좀 검증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요. 오히려 이 6번마 슈퍼삭스가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직전에는 문세영 기수가 좀 말을 애매하게 탔죠. 이 슈퍼삭스가
초반 스피드가 느린 마필이 아닌데 스타트 나오면서 안쪽으로 좀 약간 들어갔어요. 길었어요. 그러면서 안쪽에 있는 마필에게 좀 추돌을 하면서 전개가 뒤로 쭉 밀려버렸죠. 그리고 결승선에서 외곽을 치고 날아오는 걸음이 좋았는데 끝걸음을 남겼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던 그 성파가 선행하고 그냥 버티는 그 그림이었기 때문에 좀 추입 타이밍이 좀 아쉬웠던 그런 내용인데 슈퍼삭스는 선행도 되지만 추입도 되는 마필입니다. 1800 늘어난 경주거리는 무조건 유리한 조건이라고 봐요. 직전 경주에서 또 5월 10일 날 졸전을 펼쳤기 때문에 요게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릴 수 있는 상황 같은데 배당까지 충분한 마필로 보고 있고요. 외곽에 있는 13번마 샤크 대장군이라는 마필도 직전 일간 스포츠배, 또 6월 23일 날 스포츠 조선배, 거기서 자력 입상을 성공했을 때에 그때 늦바라고 날라오는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입력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5월 12일 경주도 거의 뭐 깡바닥에서 올라오는 정말 쌈박한 추입력을 보여줬던 녀석 아니겠습니까? 샤크 대장군도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는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2번만 케인블루 문생 기술하면은 여기서는 뭐 실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2번을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6번 슈퍼삭스와 13번 샤크 대장군. 우선 관심만은 일단 기본 막건은 이노코 6번 13번, 이노코 6번 13번, 이노코 6번 13번이 기본 막건이 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1800m 별정 비용 경주입니다. HKJC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역시 1착 상금 8,550만원 두둑한 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11경주는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이고 뭐 크게 대박 배당이 터질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번 11경주를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여기는 뭐 안 빠지는 대가리가 분명하게 서 있는 경주고 또 애매하게 팔리는 거품 인기마가 한 두세 마리 정도가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민이 주중에 이번 11경주를 미리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한방 승부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거는 뭐 단통 승부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꼭 집어놨던 경주였어요. 자, 그런데 출마표가 뜨고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 강민이 노리는 마필이 인기도에서 살짝 좀 비껴 있어요. 그래서 좀 어설프게 팔리는 깜빡이, 그거는 뭐 완전히 꺾어 버릴 생각이고요. 중배당 한방 막건에 배팅의 힘을 실어서 강하게 때리고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구멍을 가져가서는 사실 뭐 영역가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방 때리고 한방 때리고 뭐 나머지 한방, 그러니까 뭐 때리고 받치는 막건으로 한 2방 정도면 충분히 여기서는 중배당을 챙겨 먹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11경주는 자신있게 붙어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화끈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얼핏 보면은 인기마 저배당처럼 꼬시는 경주인데요. 꼼꼼하게 경주력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 결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배당 복병마가 드글드글한 편성이에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레이스입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박우른의 4번마 장산플라이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 보여준 액면 자체가 나쁘질 않아요. 또 1300에서 강점을 보이는 마필 아니겠습니까? 직전 경주도 여유있게 2착을 차지했던 녀석입니다. 자, 4번마 장산플라이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강민은 4번마 장산플라이를 여기서 강축으로 인정을 안 해요. 이 장산플라이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습니다. 6월 22일 경주에서 이게 인기 2위로 팔렸을 때도 강민 정말 많이 봐줘봐야 받치는 막건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좀 불안한 인기말을 뒤로 돌려놨기 때문에 두손왕자의 영수톰 53.8배를 추천 경주로 조져 먹을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4번마 장산플라이는 여기서 충막감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순군전이반 7번마 브레이킹 같은 마필이 이거는 뭐 또 봐제되는 상황이에요. 직전 경기에서 강민이 확신을 갖고 추천드렸죠. 브레이킹은 1300 줄어든 경주에서는 안 빠진다. 이거는 뭐 무조건 대가리다. 의심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서 브레이킹을 강축으로 놓고 후차권에서 대천 히어로를 주력 승부로 추천 경주로 아주 이빠이 조져 먹었습니다. 복승식이 57.2배, 쌍승식이 100배짜리를 승부 경주로 강배팅으로 때려 먹었어요. 이 브레이킹이 순군전이라서 덜 팔리면 이거는 뭐 또 봐제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뭐 4번마 장산폴라이나 7번마 브레이킹 이런 마필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강민이 이번 경기를 승부로 노린 이유는 이런 인기마를 강하게 노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인기마 말고 안 팔리는 복병 중에 강민의 관리 마필이 지금 3마리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화끈한 배당을 노리는 찬스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안쪽에는 1번마 헤일로버드, 요거 강민이 계속해서 실전 변화를 째려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헤일로버드라는 마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지난주 그 부산 중계경주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죠. 그 헬로비너스라는 마필이 있어요. 헬로비너스. 강민이 이 방송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원래 승부 경주로 가져가려고 했다. 미리 분석을 하면서. 근데 그 이유는 강등된 헬로비너스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주에 현장 추천 경주로 가져가면서 그 4번 스타로드에 3번 헬로비너스를 144배죠? 144배를 추천 경주로 적중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그 3번이었습니다. 3번 헬로비너스 부산 중계 6경주에서 그 헬로비너스처럼 1번마 헤일로버드도 요것도 최근에 복귀가 꽉 잡혀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요런 마필도 여기선 충분히 대가리까지 칠 수 있습니다. 요런 좀 고배당을 째려보는 복병들이 지금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인기마에 저배당에 연연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후반부 12경주는요 저배당 아닙니다. 이건 터지면 오부지게 터질 수 있는 경주로 보기 때문에 배팅 강도 올려서 화끈한 배당으로 두둑한 배당으로 제대로 조져 먹겠습니다. 13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2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인데요. 강민이 주중에 이번 13경주를 미리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뭐 단통으로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미리 공부를 해뒀던 레이스예요. 그런데 출마표가 뜨고 지금 게이트의 유리함 불리함을 따져보니까 강민이 노리는 마필이 인기도에서 좀 살짝 비껴 있을 상황이라서 이번 13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겠습니다. 일단 2번마 명진플라이는 편성상 꺾을 수가 없습니다. 1200 첫거리 도전이긴 하지만 2번마 명진플라이는 이 정도 편성에서 꺾고 벨팅할 수가 없어요. 직전에도 4배짜리 저배당 인정하고 적중을 했는데요. 명진플라이의 최근 2연타 상승세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나머지 마필들이 다 똥이에요. 그러니까 2번 빼고는 나머지 마필들이 다 믿을 놈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2번마 명진플라이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게이트 조건도 좋고 문생기수 안장이기 때문에 1200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2번마 명진플라이는 마지막 경주 배팅의 중심에 두고 충마를 세워놓고 공략할 텐데요. 후착에서 어떤 놈을 붙이느냐의 게임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가 1200 경주 거리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경주는 여기서 뭐 두방 세방 뭐 그렇게 구멍소를 넓게 가서는 의미가 없어요. 맞춰봐야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웬만하면 한 방, 뭐 적어도 때리고 받치는 맞건 안 해서 그냥 뭐 깔끔하게 마무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마지막 경주 관심마는 2번마 명진플라이, 이번 명진플라이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9월 7일 토요일금마 입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